제가 왜 장기 투자 안 하는지 아세요? 10몇 년 전쯤에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굉장한 주도주였어요. 그리고 2010년 초반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저도 이때 들어갔어요. 근데 2016년에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으로 결국 손절을 날렸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장기 투자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게 해준 고마운 종목이에요. 그때는 글로벌 조선업계도 호황이었고 비전도 있고 돈도 잘 버는 회사였어요. 우리나라 연기금도 주주로 있었기 때문에 기관이 샀다고 투자자들 많이 몰렸었죠. 장기 투자를 묻어두기에 딱 좋은 그런 주식이었는데 저도 한 2억 정도 홀딩 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주가는 5분의 1 토막 났고요. 심지어 코로나 때도 얘만 안 올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었는데 말이에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지금 전도 유망한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그때 돈을 잃고 저는 절대로 다시는 장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직선님은 좀 더 홀딩하면 수익을 더 크게 보는데 왜 매일 정리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매수했다고 한다면 수익 중일 때 정리하지 않고 여기까지 들고 있어도 결국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기간이 11일이에요. 만약 보유했으면 11일 동안 물려있다가 수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수익으로 나오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실의 가능성을 간과한 거예요. 저도 주식할 때는 며칠이고 몇 주고 홀딩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홀딩하는 습관이 큰 손실로 이어졌어요. 제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와 장기 투자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실전 트레이딩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빠른 현금 확보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의 장점 중 하나는 빠르게 현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장기 투자는 위아래 변동성을 모두 안 팔고 버티면서 원하는 목표가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내 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요. 저는 선물로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지수, 금, 달러를 삽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내가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 분야 반대급부에 있는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거나 포트폴리오 전체를 단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가는 거죠. 사실 모든 투자에서 현금 유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가격에 저평가된 자산을 아무리 매수하고 싶어도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주식, 부동산, 채권 같은 자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안 팔리거나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건 내 자금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제약이 될 수 있어요. 데이 트레이딩은 내 자금을 자주 회전시켜서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고 꾸준하게 현금 확보를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제가 데이 트레이딩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 주가 지나면 일요일마다 지난주 일주일간의 고점과 저점 그리고 금요일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아침 7시에는 전날 미장이 어떻게 마감했고 아시아장이 끝나면 유로장이 아시아장의 고점 혹은 저점을 깨는지 유로장 중반 미장 시작이 임박했을 때는 또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이유는 각 장마다 해당 종목을 리드하는 매매 주체가 다 다르고 방향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아장, 유로장, 미장 각각 시장 참여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가 각 장에서 새롭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 장이 시작하기 1시간 전에는 포지션을 정리해라. 장 시작과 장 마감 시간에는 항상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장까지 홀딩해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장이 바뀌는 시간대에 물려서 홀딩 시간이 길어진다면 새로운 장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추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장기 투자는 이런 모든 장의 변동성을 견뎌야 하는데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트레이딩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수익을 줄 때 먹고 나와야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서 1분, 5분처럼 짧은 차트만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시간 단위로 가격을 확인하고 하루의 시나리오를 세울 때는 무조건 월봉, 주봉, 일봉 순서대로 분석을 합니다. 오늘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봉, 주봉, 월봉상의 저점과 고점, 매물대까지는 체크해야 됩니다.
가격의 방향을 일봉 20일 이동평균선으로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선물시장에서 20일은 한 달이에요. 나스닥을 거래할 때 22동평균선이 내려가면서 가격도 22평선 아래에 있다면 매도가 우위에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22동평균선이 올라가면서 가격도 22평선 위에 있다면 매수가 오늘 우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은 항상 한 개의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릴지 오를지 51% 이상의 방향성은 이 22평선만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오늘의 시가로부터 위에 있고 22평선이 올라가면서 일봉 캔들이 22평 위에 있다면 매수 위주로 봐야 하고, 현재 가격이 시가보다 아래에 있고 이평선이 내려가면서 캔들이 22평 아래에 있다면 매도 위주로 포지션을 잡는 게 좋아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어진 상승장에서도 그렇고 21년도부터 23년도 초까지 이어진 하락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일봉 차트로 방향을 생각하면 작은 시간 단위에서도 더 쉽게 매매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뉴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시장 분위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인 날은 시장에 겨울이 왔다고 생각하거나 저점을 알아내려고 하면서 암울해하죠.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기분이겠죠. 하루하루 포지션을 정리하면 다음날 새벽이나 주말에 내 포지션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어떤 악재나 호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음 거래를 준비하면 됩니다. 지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FOMC나 CPI 같은 빅 이벤트가 있는 날에 배팅을 하죠. 그리고 내가 예측한 대로 가격이 강하게 움직이면 수익을 봤다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표가 잘 나오더라도 지수는 하락할 수 있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지표 발표 같은 이벤트들을 분석해서 위아래 방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발표 이후에 나오는 추세를 추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표 발표 일정만 확인하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수치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발표 일정 이후에 차트에 나타나는 방향에만 집중해요. 큰 지표 발표 이후에는 방향성이 나오고 추세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방향성과 추세를 확인하고 포지션을 잡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나 비농 같은 지표들은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가격이 크게 요동쳐요. 되돌림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발표 후 2시간 이후부터 매매하는 게 안전합니다. 장기 투자로 계속 포지션을 보유한다는 건 이런 경제지표 발표로 나오는 모든 거대한 추세들을 무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보유한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 종목이 올라갈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선구안을 일반인이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이벤트나 뉴스,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모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매매에 참여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과 실력 향상입니다. 트레이딩은 심리 상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하죠. 타제님은 매일 10만 원을 벌고 나서는 강제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최가님은 항상 10만 원 익절 금액을 매일 출금하고 그 돈으로 치킨을 시켜 먹는 루틴을 만들고 계십니다. 정당당님은 매일 10만 원 출금을 원칙으로 정하셨고 9일이나 연속으로 달성하셨네요. 올해 안에 1, 2억을 벌자 수준의 목표가 아니라 매일 10만 원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물려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나 걱정이 없어요.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편안합니다. 포지션이 없기 때문이죠. 장기 투자를 하면서 오랜 기간 손실로 물려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손실 계좌를 매일 보지 않고 심리적으로 하루하루 편안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 당장의 수익도 아니고 미래에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도 현재 수익은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일매일 수익과 손실을 결론 짓고 넘어간다면 수익을 보는 방법을 정립해 나갈 수 있고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인 기분을 누릴 수 있어요. 데이 트레이딩은 매일 3번의 장, 1년 720번의 장에서 트레이딩을 합니다. 720번의 장 시작과 장 마감을 보는 건 수백 편의 책과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훨씬 큰 경험치가 쌓입니다. 가격 차트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물이에요. 차트의 일정 패턴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데이 트레이딩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는 눈이 길러집니다. 이 경험들은 영구적으로 내 안에 경험치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쌓일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되겠죠. 똑같은 사람이 데이 트레이딩을 10년 했을 때와 장기 투자만 10년 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 개의 포지션을 1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과
1년 동안 1000번의 거래를 한 사람의 거래 실력 차이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그날의 장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내 자신의 매매 숙련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만약 제가 장기 투자자였다면 매수 포지션에 아직도 물려 있었겠죠. 지수보다 강한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매도 위주로 거래하는 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보다 현명한 길이겠죠. 최근 코스피가 5% 이상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었어요. 사실 이럴 때 제가 하는 데이 트레이딩의 장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포지션이 없어서 사이드카 걸리든 뭐하든 오늘 추세와 방향만 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장이 많이 무너졌을 때 어느 정도 추세가 나오면 손절을 걸고 진입해서 이익을 챙기는 거래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런 구간에 진입하고, 진입할 때는 항상 여기서 물려도 최소한 이 가격에서는 날릴 거다 라는 손절 방식의 일본 기준을 가져갔어요. 여기서도 일단 큰 추세가 등장했으니까 매도 포지션을 진입했어요. 여기까지 다시 반등이 나오면 손절을 날려야지 하는 관점으로 3시간 정도 홀딩해서 1억 원을 익절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내일의 시장까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입하는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해주세요. 제 채널 구독과 전체 알람 설정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실전 트레이딩 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